이 강을 발표할 신양수입니다. 이 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 무브먼트 중심으로 쭉 한 15분 분량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일 글이죠. 종말판이 있고요. 시상하부, 중매, 내교 연수, 여기 안테리어 커미셔하고 이렇게 해서 피니얼 바디가 있고, 상구를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손해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코파스 칼로섬의 제뉴 쪽을 쭉 이어서 이쪽에 스플레니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상이 안쪽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의 아래쪽이 풀비나, 그 다음에 이쪽이 레터럴 제네큘레이트 바디와 내측이 뒤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구가 이쪽에 있다고 보고요. 보는 것의 눈 운동의 시작은 안구에 있는 레티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신경들이 시각 교차를 지나서 제일 먼저 LGN으로 투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GN에서 시각 방사를 거쳐서 여기에 비주얼 코텍스, 저기 뭐 1차 시각형 피질,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모여 있겠죠. 그러면 이 정보가 비주얼 코텍스에서 이제 큰 부분으로 이 두정엽 쪽으로 큰 흐름이 하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PPS, 포스테리아 파리에탈 서클스, PPC군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LIP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위가 통틀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는 또 전두엽 쪽에 있는 프론탈 아이 필드, 이 PPC를 어느 책에서는 그 포스테리어 아이 필드라고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또 가고요. 이 정보들은 각각 이 그 상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주얼 코텍스에서도 연결되고 PPC 쪽에서도 상구 쪽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도 역시 상구 쪽으로 눈 운동을 위한 트리거링이 이제 주로 프론탈 아이 필드 쪽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는 이 다이렉트로 상구 쪽으로 오는 경로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안구의 그 운동을 직접 트리거링 시키는 역할이지만,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간접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저액 배웠을 때 기저액이 여러 부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죠. 그래서 기저액이 보통 코파스 칼로솜하고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앉혀져 있습니다. 기저액 중에서 요 꼬리핵, 코데이트 쪽이 있고 미상액 쪽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 이 간접 경로는 일단 코데이트 쪽을 거쳐서 이 코데이트에서
이 중뇌 쪽에 있는 흑질 치밀부와 그물부가 있는데 지금은 서브스텐시아 니그라 레티큘라 그물부 쪽이죠.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신호로 해서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다시 이렇게 상구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런 간접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각신경로를 가다가 일부가 바로 상구 쪽으로, 주로 무의식적 눈의 움직임을 위해서 일부 정보가 또 상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구는 이 각종 큼지막한 여러 아이필드라든지 비주얼 코텍스라든지 전두엽 쪽이라든지 이런 5군데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눈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SE 서플리멘터리 아이필드라든지 배예측 전전두엽으로부터 예측 정보라든지 또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PPC 쪽은 주로 비주얼하고 스페이셜 정보를 통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구 도약 운동을 할 때 그 위치를 파악하고 이쪽에 정보를 줘갖고 안구를 적시에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상구에 모여진 이런 정보들은 직접 이제 눈을 움직이려면 그거를 트리거링 직접 컨트롤하는 센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 폰스 쪽에 PPRF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PPRF는 파라, 메디안, 폰타임,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정중곁 그물체 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PPRF가 이제 사실 게이지 센터, 주시 센터 중에서도 호라이전털, 그러니까 레터럴 컨주게이트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진 정보가 여기에서 이제 눈을 직접 움직이는 명령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 눈을 움직이는 결국 여러 근육이 있지만 결국 모여지는 것이 제일 먼저 1차 운동 핵으로서 6번 외전신경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외직근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5분 남았습니다. 그래? 요게 6번 신경이고요. 요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외직근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요게 대충 그리고요. 요걸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조금 디테일하게 표시가 됩니다만, 먼저 모든 눈의 망막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죠. 레티날로 들어온 정보는 아까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크게 상구가 있는데 상구를 통상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SC, S, 요건 슈퍼 페이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표층부고요. SC, I, 인터메디에이터, 이건 안쪽에 있는 거죠. 먼저 상구 쪽으로 일부가 가고요. 불균형인데 어쨌든 일단 제일 먼저 LGN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LGN으로 간 게 시각 광사를 통해서 비주얼 코텍스로 가고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 PP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LIP, 레터럴 인트라파리에탈 영역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바로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고요. 프론탈 아이 필드는 아까 그림은 없지만 서플리멘터리 아이 필드하고 같이 운동을 트리거링하거나 계획하는 데 작용을 하죠. 그럼 이것들이 다시 도소 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고요. 요게 이제 저 그림에 의하면 간접 경로로 코어데이트, 그 다음에 서브스텐시아 니그라 레티큘라로 해서 다시
상구로 간접 경로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 각각의 피질은 또 쭉 상구로 데모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구 쪽은 또 중간에 살라무스에 풀비나하고 그 다음에 MD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상의 요 부분은 각각의 LIP라든지 프론탈 아이 필드라든지 상호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측 전전두엽 쪽으로 또 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LIP 쪽은 역시 아까 그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 담당을 하는 DLFPC로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구에서 이제 결국 이런 여러 신호의 종합을 해서 눈 운동을 위한 신호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 그 PPRF 중에 호리존 뉴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트 뉴클러스, 여기는 이제 실제로 눈을 움직이기 위한 액팅 포텐셜이 나가는 다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결국 우리 눈을 움직이는 세 신경이죠. 3번 오큘로모터 신경하고 4번 활자신경하고 6번 외전신경으로 해서 운동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광 신체 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토 키네틱 리플렉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정 안구 반사라고 그래가지고 베스티뷸로 오큘로 리플렉스 해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도 눈동자는 항상 같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VOR이고요. OKR은 빛이 비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작용은 그 세반고리관에 있는 카날이라는 수평 세반고리관으로부터 감지해서 이 정보가 VOR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베스티뷸라 뉴클레우스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 정보가 다시 눈을 움직이는 세신경으로 가서 결국 이게 아이 무브먼트 빨간도로 쓸게요. 이게 결국은 사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머리의 움직임, 헤드 무브먼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비주얼 들어가는 레티날로 들어가는 건 크게 비주얼 로컬 정보와 글로벌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카날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게 헤드 로테이션 정보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 됐어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림 너무 이쁘게 그려서 아주 깔끔하게, 뭐 많이는 못했는데 깔끔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말도 하고 깔끔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지금은 벌써 이제 목적 의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이런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안에 그림 그리면 이런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바깥으로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안 외우니까 입체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이제 이거 내가 작년도 몇 년 전에 했던 그 수첩을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브레인의 뇌관하고 뒤쪽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내각, 하소내각이 잘란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굉장히 입체적으로 멋있어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쪽 안에 지금 안면신경구라든지 설화신경, 그 다음에 미주신경 상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다들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려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에요. 이게 특히 뭐 수도 없이 시도해봐도 이 상소내각, 하소내각 이 세 개를 잘 안 쳐야 되는데, 이게 미술 전문하는 사람들은 뭐 대생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는 잘 안 그려지는 그림이요. 근데 이거에 다른 버전이 이런 게 있어요. 간략 그래서 교과서 저자들도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몇 개 곡선 없잖아요. 대칭 딱 돼 있잖아요. 한 5번, 6번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체적 정보가 부족해요. 이 그림 입체적 정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림 그리는 거 대원칙은 그래요. 자기가 10번 그려도 자기가 잘 안 그려지는 거는 암기하면 안 돼요. 써물 수 없어요. 써물 수 없는 그림을 암기해갖고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써물 수 있는 그림이요. 이 그림은 서른만 써보면 금방 대칭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빠진다고, 이 그림이. 입체 정보가 빠지잖아요. 이쪽에 특히 여기에 있는 이런 도톰하게 올라오는 이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그림에다가 요 그림을 기본 암기 그림으로 삼고, 요거 있는 정보를 일부 갖다 줘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얘기했던 표준 30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독창적인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의 브레인 그 구조를 하는 그 기본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했는 그림이 30장 정도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기본 교재로 만들고, 그걸 갖고 뭐 2박 3일 코스든지, 10시간 코스든지 해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한번 그려보면 자기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암기가 되니까. 이건 암기가 안 돼요, 해보면. 암기가 안 돼요.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도 이걸 숙달되게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5번만 그려보면 금방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